지금은 이 1구역 말고는 다 조합 설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의 그런 문턱을 좀 넘었고, 그리고 우리 23년 2월 기사인데요. 23년 2월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압구정 재건축에 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재건축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부 이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 시작되는 뭐 목동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이 이제 대부분 된 그런 압구정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랫동안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그런 대치동 음마아파트 이런 재건축 시장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지금 어떤 진행 상황이고 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압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여기가 뭐죠? 네, 옛날 압구정 자리라고 합니다. 아, 네, 옛날 압구정 자리라고 하는데 그 혹시 앵커님 한명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럼요. 네, 그래서 세조가 이제 집권을 할 때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이제 권세를 이제 누렸던 그런 인물인데 한명회의 집 터가 이 압구정이라고 하고요. 한명회의 호가 압구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압구정동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생겨서 한강을 감싸고 있어서 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길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강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구현대 아파트죠. 구현대 아파트 이제 단지에 들어가면은 압구정 지이라고 해서 이게 기념 돌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걸 준비해 봤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 압구정 이거는 이제 세조 시대 그때 압구정 그림일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압구정이 개발됐던 그리고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했던 1970년대 압구정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일 처음에 지어졌던 아파트인 구현대 아파트일 것 같고요. 예, 구현대 아파트 앞에 이렇게 논밭이 있고 농부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 만연했던. 저 때만 해도 쟁기를 갈았군요. 네, 그러네요. 경위가 아니라 쟁기를 갈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면 여기가 이제 구현대라고 하면 여기는 로데오 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78년도부터 이제 압구정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한 80년대 중반까지 이 한강 라인으로 해서 압구정 아파트들이 현대 아파트, 뭐 미성 아파트, 한양 아파트 등등 해서 아파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압구정 그 아파트들의 이제 연식이 이제 40년 차가 훌쩍 넘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40년 차 육박하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는데 이 과거에는 사실 압구정의 이 재건축의 진행 사항들이 이제 워낙에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많다 보니까 저기 뭐 재건축 되겠어 뭐 이러면서 손녀 손자 때나 재건축 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았는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 기사는 21년도 2월 달에 이제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2월 달에 이제 조합 설립된 구역들이 많았습니다. 이 압구정동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압구정동도 특이하게도 여러 아파트를 묶어서 구역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미성 1차랑 2차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우리 신현대라고 불리는 현대 9차, 11차, 그리고 12차는 2구역으로 이제 묶여져 있고, 그리고 구현대라고 불리는 현대 1차에서 7차, 그리고 10차, 13차, 14차, 그리고 대림아파트까지 해서 3구역입니다. 세대가 이제 제일 많기 때문에 대장 아파트라고 대전 구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구역은 현대 8차, 그리고 한양 아파트 3차, 4차, 6차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4구역, 그리고 5구역이 한양 1, 2차. 그리고 6구역은 이제 한양 5차랑 7차랑 8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2020년도에 6.17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발표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법안으로 재건축 조합원은 2년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그 법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관심이 없었던 그런 압구정동 재건축의 조합원들이 이제 지주들이 너무나 이제 급하게 우리 실거주 이거는 안 된다 이러면서 급하게 이제 조합설립을 빨리 하려고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빨리 하려고 굉장히 합심을 해서 동의를 거둔 결과 그때 당시에 이제 1구역 빼고 전부 다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21년도 2월쯤에 다 조합 설립이 됐는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 법안이 나오면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려고 나왔던 법안인데 그거가 나오면서 더 빠르게 이제 재건축이 되는 걸로 진행이 됐고 더 아이러니하게는 21년도 7월에는 그 개정안이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그 2년 실거주 하는 개정안이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아예 이제 실거주는 없는 것으로. 자, 아무튼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압구정 재건축은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지금은 이 1구역 말고는 다 조합 설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의 그런 문턱을 좀 넘었고, 그리고 우리, 네. 23년 2월 기사인데요. 23년 2월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작년 이제 12월에, 작년 12월, 22년도 12월에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이 서울의 35층 룰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구정동도 49층으로 갈 수 있다. 49층으로 확대하겠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호응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진행 사항들은 이제 빨라진 부분들이 있고, 그 이전에 좀 비슷한 연도인 대치 미도 아파트가 49층으로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통과가 된 다음에 압구정도 좀 이때도 또 한 차례 빠르게 진행이 돼서 49층 최고 높이 49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렇게 되면 또 전면부에는 지금 15층이 층수 제한인데 그것도 뭐 20층으로 하면은 더욱더 뭐 사업성도 좋아지고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은 또 이제 3월 달에 이제 확정이 됩니다. 일단 이 2월 달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중에서 이제 3구역이 지금 현재가 4,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대장 아파트로 보여지고, 그리고 3구역도 모양을 보면은 이제 그럴듯한 그런 이제 조감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조감도가 또 나왔습니다. 이 조감도를 보면 우리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9층으로 이렇게 조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한강에 가까워질수록 좀 이렇게 파노라마 형식으로 되면서 최대한 많은 세대에서 한강 조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봐도 이제 굉장히 멋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여기 이렇게 한강 있고 3구역 하면 이쪽이 이제 성수대교가 될 거고 이쪽이 동호대교가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제 좋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이런 정원이라든지 조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층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동간거리도 넓어지면서 굉장히 쾌적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조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 3구역이 제 이제 대장 구역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랬던 것이 이제 3월 달에 최종적으로 좀 많은 이제 그 완화들이 확정이 되면서 지금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이 압구정입니다.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공공기업 부분도 기존의 15%에서 10%로 낮춰지고요. 그리고 좀 문제가 됐던 한강변 전면부 층수도 15층 룰을 깨고 이제 20층으로 이제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최고층 49층까지 허용이 되고, 그리고 뭐 한강과 있는 이제 보행테크 설치 의무화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정구역이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베네핏을 주는 것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한 뭐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압구정 재건축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만연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실제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압구정은 사실 우리 강남에서 보면 제일 이제 주목받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강변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구정보다 더 앞서서 재건축이 됐던 한강변의 아파트들, 뭐 반포 아파트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반포도 이 재건축이 돼서 이제 완성이 됐을 때 그때만 해도 한 2017년도, 8년도 이때였는데요. 평당 1억이다라고 해서 이제 충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을 정도로 정말 고가 아파트다 이런 인식이 있었었는데, 사실 압구정이 재건축이 되면 반포보다도 더 이제 메모드급으로
더 고가의 아파트로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변모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참 저도 기대가 되는 재건축 단지입니다. 그리고 개포동과 마찬가지로 이 1구역부터 6구역까지가 전부 다 좀 같은 시기에 같은 연식, 비슷한 연식을 가지고 있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한번 재건축이 되면 메모드급으로 다 같이 이런 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예전에는 부촌이라는 명성이 있었지만 또 그게 도곡동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개포동이 또 신부촌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정말 옛날의 부촌의 명성을 또 어떻게 이어갈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기추가 궁금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바라볼 때 사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언제 되느냐, 이번에는 진짜냐, 나 또 속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이 이제 기존에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풀리기는 풀렸는데 그 풀린 게 얼마나 빨리 풀렸냐면은 지난 정권에서 이제 이번 정권 넘어오는 그 시기가 22년도 5월 달이었는데 5월 달에 정권이 바뀌면서 8월 달에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완화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오면서 9월 달에 굉장히 세세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9월 달에 나왔던 게 재건축 그 초과이익 환수제, 그러니까 재건축 부담금을 좀 합리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9월 달에 나온 다음에 11월 달에 후속 법안이 나오고 그리고 또 12월 달에는 안전진단에 대한 그런 완화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올해 1월에는 이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소급 적용이 되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안전진단에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번에는 이 재건축 부담금이 어떻게 줄여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건축 부담금은 이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이 조합원들이 얻은 개발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양도소득세를 좀 미리 낸다는 측면에서 별거 아니네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입주를 당장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 아파트 예전 현행이 뭐 63개 단지 그리고 33,800가구에서 부담금 예정이 이제 통보가 되었는데 아직 집행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합리화 방안이 추진이 됐고요. 내용은 뭐냐면 인근 주택가격 상승 평균보다 지금 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더 많이 상승했다면 그 차익만큼 이제 일부를 환수해 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1인당 평균 3천만 원 이상 초과 이익을 얻으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수를 해가는데 환수되는 그 구간별로 이 환수 비율이 정해지는데요. 그 비율이 이제 최대 50%나 이제 부담 지어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좀 지나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식이 짙어지면 재건축이 실제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감면하는 내용이 22년 9월에 발표가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뭐 1주택 장기 보유자를 혜택을 더 주고 그리고 면제 금액도 좀 높이면서 그리고 부과하는 구간을 좀 이제 넓히면서 현실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예를 해주는 그래서 실제로 안 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전 현행은 초과 이익이 3천만 원이었는데 그게 1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 추가적으로 얻는 그런 개발 이익 1억 원 이상일 때부터 부과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부과 구간, 부과 구간을 보면은 기존에는 3천만 원 이상부터 이제 부과가 되는데 3천에서 5천, 3천에서 5천, 5천에서 7천, 7천에서 9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면서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최고 50% 이렇게 지정이 됐던 것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억에서 1억 7천, 그러니까 2천만 원이던 단위였던 것을 7천만 원으로. 그래서 3억 8천 초과해야지 이제 최고 50%인 걸로 이런
공제 이주는 금액도 올리고 부과 구간도 2천만 원대에서 이제 3천만 원 단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과 개시 시점도 조정을 했는데요. 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게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면 그러면 이 재건축의 수많은 단계 중에서 어떤 시점부터라고 정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이제 추진위 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이제 이제 시작을 보면은 안전진단 첫 번째 단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진단하고 정비구 지정되고 추진위를 승인받고 조합 설립을 하고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착공 준공 요 일렬의 과정들이 있는데 초과이익 산정을 할 때는 예전에는 추진위가 승인이 되면 추진위를 구성해서 승인이 되면 요때부터 해서 준공까지로 이제 오른 부분을 책정을 했다면 그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됐을 때부터 개시해서 준공까지로 그래서 그 부분도 줄었고요. 그리고 공공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감면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배려, 그리고 고령자 배려도 있는데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면율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은 50%까지 감면을 해준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중에서도 고령자, 만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리 내는 양도세라고 말할 만큼 이 차익에 대해서 내는 부분인데 그거를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기 때문에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내야 될 양도소득세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한 이제 베네핏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재건축에 관련돼서 이 언제 될까, 진짜로 될까 이런 부분 또 속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런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들이 어떻게 변모가 될지 얼마나 빨리 될지 그런 부분들이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압구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